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차분한 모습이에요. 조금 밀리고 있죠. 거래소 시장은 0.2% 하락한 1939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05% 하락한 536.4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들은 줄기차게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거래소 시장 700억대,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140억대 매도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은 25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코스닥 시장은 5억 정도 매도가 나와주네요. 일단 장중에는 50억이 넘는 그런 매도를 좀 보였었죠, 기관 쪽이. 근데 매도의 규모를 좀 축소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죠. 전화번호는요, 02-3153-1611, 1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에이텍을 매수를 하셨네요. 5,020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에이텍을 한번 볼게요. 5,020원짜리대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5,020원짜리대면 요 자리대죠. 대충 요 자리대를 좀 보여줄 것 같은데, 길게 보게 된다면 에이텍 같은 경우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들 좀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정배열권역으로 좀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사물인터넷에 관심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조짐을 좀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에이텍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인가요? 모르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보게 된다라면, 이 교통카드 솔루션이에요. 교통카드 솔루션. 디스플레이나 시스템 사업, 이런 부분들, LCD 디스플레이에 대한 응용 제품 이 부분들보다도 교통카드에 대한 솔루션,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 성장력, 성장 동력이 좀 되는 그런 사업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5,000원짜리대, 전고점짜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 지금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5,700원대 전고점짜리대를 부딪히고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추세는 돌려 세우는 그런 과정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보조지표를 보면 고무줄 밴드라고 하죠. 볼린저 밴드. 그 상단에 부딪히고서 좀 내려온 것 같은데, 일단 5,700원짜리대, 이 5,700원, 5,800원짜리대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한 6,500원짜리대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좀 여유 있게 좀 잡아드릴게요. 일단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한 4,600원 정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보유 한번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중국원양자원이네요. 7,030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중국원양자원을 한번 봅시다. 7,030원. 7,030원이면 많이 빠졌을 것 같아서 한 어제, 오늘 요 사이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자, 7,030원에 한번 봅시다. 어제나 오늘 자리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어제나 오늘 매수를 하셨다면 이분 정말 리스크 큰 매매 위주로 좀 하시는 분입니다.
중국 관련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원양자원뿐만이 아니라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 종목군들, 중국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 많이 빠졌는데 우선 여기에선 기본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낙폭 과대로 들어가면서 반등 매매를 좀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6,360원짜리 때죠. 요거 깨면 리스크 관리 일단 하셔야 됩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22평 요 자리대를 저항대로 작용을 하다가 이제 들어 눕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기본적으로 한 8,000원 정도, 7,000원대 후반에서 8,000원 정도대까지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정도 라인대를 좀 보시고,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리스크가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짧게 끊어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량 거래가 또 이날 터졌단 말이에요. 전날 손바뀜인지 아닌지는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데, 오늘 이러한 캔들 모양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일단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는 걸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전저점 깨지게 된다라면 요 부분들의 갭도 하나 있다라는 거. 그런 갭을 메우러 순차적으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거니까 일단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짧게 끊어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물산이에요. 74,600원. 비중 6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삼성물산 한번 봅시다. 74,600원. 박스권역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요렇게 빠지고 난 이후에 반등 나고 나서 전저점 깨져버렸으니까 이 폭만큼 빠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요 자리 때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낙폭 과대로 빠졌으니까 1차 11선, 2차 21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올라간들 65,000원, 66,000원, 많이 가야 68,000원 정도란 말이에요. 뭐 올라갔을 때도 안 팔았으니까 지금 요 자리대에서 매도하세요라고 해도 팔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버텨야지. 삼성 이 업황 쪽으로는 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삼성에 대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고, 버티실 수 있으면 버티세요. 예, 버티실 수 있는, 버티실 수가 있다라면 버티시는데, 버티게 된다라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올라오겠지만, 시간은 상당히 소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기본 1, 2년, 그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 저는 건설업황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이 삼성물산 같은 건설업황이 좋아진다 이게 아니에요.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슈예요. 근데 차트까지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겠죠?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60% 추가 매수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물량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면 일정 부분은 타협점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점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이에요. 39,300원에 비중 3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이 참 실적은 잘 나왔는데 너무나 좀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액면 봉합을 하고 난 이후에 빠졌다가 이렇게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 선포, 액분 뭐 하고,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빠졌는데 냉정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 셀트리온은 죽은 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일러요. 자, 과거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게 셀트리온이 과거에 OR캠이라는 주식이었었는데 우회 상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죽여 내려왔다가 저점 자리대를 깨지 않고서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추세를 쭉 그려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요 모습을 보게 되면 다시 상승을 했다가 밀려줬는데 지금 올랐다가 쌍봉을 찍고 박스예요. 결국엔 이렇게.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조금 매수가 유입이 되네요. 얘는 실적 나무랄 땐 없습니다. 상당히 잘 나왔어요. 3분기까지만 해도 얼마냐? 908, 1300억, 1700억 가까이 했네요. 올해 예상이 1700억이었어요. 올해 영업이익이. 근데 3분기까지 일단 1700억을 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램시마 잘 나간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 뭐 바이오 쪽에는 대표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9,300원. 일단은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좀 롱텀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롱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44,000원을 넘어가는지를 좀 체크를 하세요. 거래량이 좀 튀겨주면 좋겠죠? 그러면서 넘어가게 된다라면 아마 박스 상단권역까지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도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볼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비중 조절을 좀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대부 시스터즈인데요. 네? 대부 시스터즈. 네. 그 43,200원에 비중 50%인데요. 50%요? 그런데 이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43,2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예. 내서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이게 이제 보면은 하루 정도 조정받고 오르고 이러더라고요. 하루 정도 네, 조정받는다고요? 그 전에 보면은 앞서서 보면은요. 네. 그래서 종가 무렵 돼가지고 이제 이게 한 하루 조정받고 그 다음날 뭐 거의 보합 수준으로 끝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종가 무렵 돼가지고 샀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시고요. 아, 게임주라는 건 알죠. 게임주라는 거 알고 계시고, 예. 10월 6일 날 상장을 했어요. 그죠? 예, 예. 그러면 11월 6일, 12월 6일, 1월 6일, 내년도에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잘 모르겠네요. 그건. 모르시죠? 3개월에 있고, 6개월에 있고, 아마 1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거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이거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하루 올라가고, 하루 빠지고라서 하루 올라가고, 뭐 요거 패턴을 좀 보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예, 예. 그죠? 예. 근데 이거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음봉 나오고 양봉 하나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5개 음봉 하나 나오고 양봉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음봉 나오고 여기 음봉 나왔고 양봉 2개. 요 양봉 오늘하고 내일 정도쯤에 한 번 더 양봉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차트 분석하면.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다지 썩 좋은 부분들은 없습니다. 예. 일단은. 예.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은 이게 아마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나와 있긴 하네요. 보니까. 예. 지금 보면 3분기 때 56억, 4분기 때 53억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하는데, 예. 일단은 바닥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예. 39,000원짜리 때 그 자리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만약에 요게 깨지게 되면 다시 이제 박스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만원대 초반에서 이렇게 45,000원 요 정도.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50% 비중은 지금 신규 상장주에는 조금 비중이 좀 큰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 44,000원 언저리가 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예. 네, 좀 줄여주시고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추가 상장되는 물량이 좀 있을 거예요. 3개월째 되는 날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일단은 일정 부분은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 놓고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게임빌이나 컴투스 이런 종목군들 웹젠 이런 종목군들이 잘 움직여야 되는데 예. 자 게임빌 한번 볼게요. 게임빌이 오늘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았었는데 자 게임빌은 이제 강보합 권역에 있고 컴투스 한번 볼게요. 컴투스 일단 보합 권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탄력이 일단 없어졌죠? 예, 예. 탄력이 없어졌으니까 개별적으로 이 대부 시스터즈가 나홀로 움직인다라면 실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다운로드 수가 막 는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좀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좀 줄여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보실 수 있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그 좋겠네요. 44,0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죠. 예. 네. 그래요. 그럼 내일 좀 잘하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내일 정도 때면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보니까. 예. 예. 분봉으로 봐도 서서히 좀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내일까지는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NHN 엔터테인먼트요. 네, 매수가고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예, 76,000원에 비중 20% 들어갔습니다. 76,000원에 비중 20%요.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예, 저기, 예, 잘 올라가다가 자꾸 빠지고 그러는데 조정인가요? 아니, 매수하신 이유요. 이 종목 왜 매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중기적으로 한 10만원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요. 예, 그래서 그 10만원 간다고 해서, 누가 간대요, 까지 10만원? 간다고 해서, 예, 자꾸 빠지니까. 그래서, 10만원 누가 간대요? 예, 방송에서 봤거든요. 예. 그래요? 예. 그럼 갖고 가시면 되죠. 아, 그래요? 네. 아니, 왜 사셨냐고, 바닥이 왜 사셨냐고 고정인데요. 바닥이 여쭤보세요. 언제, 얼마까지 빠집니까? 그건 모르죠. 얼마까지 빠질지는 모릅니다. 한 8만원 밑으로 또 빠질 수 있나? 가능성도 있죠. 아, 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중장기 투자하신다고 그랬죠? 예, 근데 하루하루에 왜 연연해 하세요? 10만원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못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못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예, 이거 8만원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으시려고 그러죠. 그죠? 예. 어. 아니요, 매도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아니,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셨다면서 이거를 뭘 벌써 생각을 하고 그러세요? 아, 그래, 끝까지, 10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서 자꾸 빠지니까, 이게. 자, 주식은 올라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등락을 거치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주식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요 자리대가 전고점 자리대죠? 전고점 자리대 맞아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맞죠? 예, 그럼 전고점이 늘어났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거래량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두 번째, 빠지고 있어요. 그죠? 예, 거래량이 줄면서 빠졌어요? 늘면서 빠졌어요? 줄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예, 예, 조정이죠. 눌림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도를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밑에서 제가 받아줄게요. 저라면 더 사겠습니다. 빠지면. 비중을 더 늘리실 생각 하셔야죠. 예, 중기적으로 보셨다는데. 예, 예, 10만원 갈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아, 근데 왜 하루하루에 연연히 하니까 이게 시장이 빠질 것 같으면 내 종목도 빠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빠지면 8만 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라면 갖고 있다 거기서 추가 매수를 생각하지 지금 비중 20%밖에 안 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자리 때까지 빠지면은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팔고서 다시 잡는다? 아마 8만 원대까지 쫙쫙 빠지게 되면 겁나서 못 사실걸요? 가져가세요, 그냥. 그리고 8만 원 정도까지 빠지면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10만 원대까지 한번 보세요. 그게 투자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일단은 오늘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중소형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sek터 나름대로 좀 괜찮은데 연말 연초에서는 중소형 섹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흔들흔들 거린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 어디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잡고 위에 올라갔으니까 팔고 밑에 다시 잡고 때려 죽여도 그렇게 못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못해요. 신도 아마 그렇게 못할 겁니다. 물론 어떤 좋은 기업을 샀다라고 한다라면 그 종목이 빠질지언정
그 기업에 대해서 펀더멘탈을 분석을 하고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면, 즉 성장성이 있다라면 그 종목을 중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한 가지 투자에 대한 방법입니다. 주식 트레이딩이 아니라 주식 투자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화죠. 환율. 지금 아마도 1,100원대까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거란 말이에요. 수출주도 그렇게 탄력을 못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4분기, 3분기 때를 바닥으로 해서 4분기, 1분기 나름대로 경기 민감주들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도 바닥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율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 종목군들도 내년 시장에서는 한번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일단 중소형주들을 먼저 한번 좀 순환을 좀 돌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년에는 테마가 좀 많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 점까지 좀 참고를 하시고 실적 좋은 중소형주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